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제목이 참 멋있는 제목인데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죠. 또 어떤 사람 또 웃는 백인, 우는 황인, 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목이 행복한 아메리칸과 그 다음에 불쌍한 우리 중국인,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 해보입니다.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비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왜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일해요, 친구? 왜 돈 벌어요? 돈 쓰려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쓰려고 돈 버는 거죠. 돈 많이 벌면 왜 우리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되고 싶어요? 왜? 그럼요. 그죠? 뭐 돈이 다냐? 거의 다예요. 저랑 가봅니다. 어쨌든 돈 벌면 많이, 왜 돈 벌면 왜 좋아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인 행복하다.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중국인은 불행하다. 못 쓰거든요. 그럼 오늘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상품 국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빈 기억나시죠? 우리 지금 해병대에서 김태평 이병호로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현빈께서 그 유명한 드라마 뭐 했었어요? 아유, 그런 건 또 대답을 잘해요. 자, 거기서 탔던 자동차가 바로 BMW Z4입니다. 오케이. 귀염둥이 차예요. 뭐 비싼 차도 아닌데 미국에서 5천만 원입니다. 예, 중국과 우리나라 두 배 가격이죠. 그래서 하면 막 머리 확 돌죠, 그죠? 예, 우리 뭐 벤츠 같은 거 뭐 좋은 거 한 2억 하거든요. 미국에서 1억짜리인 거 다 하실 겁니다. 왜 쌀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불행합니다. 소득 누가 더 많아요? 미국이 더 많죠? 중국인이 많겠어요? 걔는 아직까지 GDP 4,000불 안 돼요. 1인당 GDP.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소득은 10분의 1인데 자동차 가격은 2배 비싸요. 자, 그러면 BMW가 이거 사치품이니까 안 산다고 쳐봅시다. 영화 관람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치품일 수 있는데 미국은 7,000원이거든요. 우리 8,000원입니다. 근데 요새는 또 가면 조금 더 비싸죠. 그죠? 똑같은 영화 아니라 뭐 3D 뭐 이런 데는 좀 더 비쌉니다. 그죠? 못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두 명이 따로 앉는 데도 있는데. 상상도 못 해보셨죠? 자, 어쨌든 중국 여러분 극장 영화 관람료가 13,500원입니다. 네,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미국보다 영화도 2배 비쌉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54인치 LCD입니다. 미국 170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300, 이거 열받죠, 우리나라도 이거. 그죠? 미국 가서 LCD 사오면 더 싸잖아요. LCD 원래 누가 다 만드는 겁니까? 알고 우리가 다 만드는 건데 중국 700만 원입니다. 네. 우리가 비싼 건 휘발유 하나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건 빼고서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영화 관람료를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애들은 한 달 소득으로 영화를 400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50번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애들은 20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다니는 대학생이 자기 여자친구랑 영화 관람을 보러 간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데이트를 할 때. 오케이? 친구는 영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없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생기면 영화는 보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뮤지컬은 못 보더라도. 오케이? 이게 똑같은 거죠. 더 재밌는 건 영화관 수가 미국은 4만 개거든요. 우리나라 2천 개인데 중국 4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구 10,000명당 스크린 수가 미국은 1.3개, 우리는 1.2개인데 중국은 0.015개입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배추값은 어디가 더 비쌀까요? 쌀값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해요. 중국 가보시면 알죠. 생필품 가격은 어떻다? 비슷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의 사치품분은 가격이 뭐예요? 더 비싸집니다. 어디가? 중국이 더 비싸요. 리바이스 청바지가 대표적이죠. 리바이스 청바지 제일 싼데 어디죠? 우리 미국 가면 뭐 사러 가요, 사람들? 리바이스 청바지 사오죠. 맞죠? 훨씬 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가 두 번째로 비싼 나라는 우리나라고, 제일 비싼 나라는 중국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소득은 낮은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 경제학의 비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물건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무슨 품이 있어요? 필수품이 있고, 영화 같은 것도 여러분 필수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필수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치품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드린 게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으면 필수품에 우리 뭐가 보겠습니까? 쌀이 있고요. 이건 우리 영화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쌀은 여기도 1,000원이면 중국도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미국은 얼마다? 사치품이 뭐다? 예를 들면 영화가 10,000원이면 중국은 얼마 한다? 30,000원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중국 애들은 결국은 뭐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필수품밖에 못 건드려요. 사치품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치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자,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여기도? 사람이 10명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얘네도 돈을 얼마 번다? 얘네도 돈이 10만 원 있고요. 얘네도 돈이 10만 원 있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눠볼까요? 미국은 어떻게 나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 10,000원씩 가지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네. 중국은 어떻게 가져요? 중국 진위계sun 발표도 못합니다. 중국 가보시면 아시죠? 상해만 가더라도 어때요? 발전된 빌딩 옆에서 빌딩이 딱 있죠. 거기에는 뭐예요? 경호원들이 딱 있어갖고 어모 딱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수영하잖아요. 중국 부자들이. 물론 그 빌딩의 반은 비어있죠. 놀랍게도. 그 바로 옆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통 벗고 있죠. 아저씨들. 우통 벗고 리어카 끌고 있죠. 하루에 얼마 버세요? 600. 네, 실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얘네들은 한 사람이 9만 원을 갖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씩 받았다? 나머지가 쉽게 표현하면 9만 원 가졌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얼마씩 받았다? 1,000원씩 가진 겁니다. 자, 이러면 이 구조가 나옵니다. 이해가요? 왜 이렇게 되면 이 구조가 나오는지? 봐, 무슨 소리냐면 얘는 1,000원밖에 없죠, 돈이. 그러니까 얘는 뭐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필수품밖에 못 삽니다. 맞죠?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치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나라로 가볼게요. 얘는 다 1,000원짜리 필수품은 똑같이 사야겠죠? 그죠? 그러고 사고 났더니 10,000원씩 남았으니까 돈이 얼마씩 남습니까? 9,000원씩 남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얘네들은 뭐를 소비할 수 있어요? 사치품을 소유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사치품을 만드는 사장입니다. 그죠? 사장이에요. 이 나라에서 몇 개 팔 수 있어요? 10개를 팔 수가 있죠. 이 나라에서 몇 개 팔 수 있습니까? 1개. 그럼 끝났죠. 왜? 내가 어떤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내가 리바이스 매장을 내지 않습니까? 내가 리바이스 매장을 내면 거기에 종업원을 고용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매장을 설치하는데 뭐 로열티를 줘야 되죠. 그러면 그 매장 안에서 돈을 얼마를 벌어야 돼요? 최소한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쳐봅시다. 이거는 10개를 팔아서 돌리면 되죠. 이건 몇 개를 팔려서 돌려야 돼요? 1개를 팔려서 돌려야 되죠. 나왔죠? 어느 게 더 비싸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필수품의 가격이 무슨 품의 가격이? 사치품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끝내주죠. 이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우리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그럼 물가가 비싸요, 싸요? 굉장히 싸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처럼 살면 싸지만 거기서도 한국 사람처럼 살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 그 얘기를 하죠. 그 나라의 공통점? 빈부격차가 심한 겁니다.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사치품이 비싸요. 그래서 생활 수준도 낮고요. 국민의 만족도도 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가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주 잘못된 이론. 독재가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죠. 뭐 우리의 대부분의 경험이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경제 발전의 초창기에는 이미 그건 뭐 검증이 됐어요. 경제학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인도는 독재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국가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특히 독재 국가는 기본적으로 뭐를 갖다 전제합니까? 빈부격차를 발생시키죠. 독재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완화된 나라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싱가포르 정도? 이빨 따져봤자. 근데 싱가포르도 빈부격차 심하거든요. 의외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이런 국가들이 선진국을 갈 수가 없어요. 선진국을 왜 못 갈까요? 여러분 이걸 따르게 말해볼까요? 필수품하고 사치품하고 어느 게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이건 당연히 저부가가치 산업이죠. 이건 당연히 무슨 산업이에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정리됐죠? 네.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나 중산층이 많은 나라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쌀 안 먹고 다 못 사니까. 그죠? 이게 필수품 가격이 올라가죠? 이건 폭동 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잖아요. 요번에 국제 원자재 가격 왕창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데모 일어났습니까? 가장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 어디예요? 왕국. 왕국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중동. 중동 민주화 열풍의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버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올라가도 버틸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필품 가격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제적으로 가격이 비슷하다니까요, 어느 나라나? 요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미국 금융위기 일어나면서 달러화가 돈이 풀리면서 원자재하고 농산물 가격이 왕창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못 버티는 거예요? 여기가 못 버티잖아요. 이집트, 시리아, 왕국, 빈부격차 얄라 심한 나라 못 버티고 쓰러지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학이에요. 무슨 수학이 필요합니까? 맨날 무차별 곡선이나 왕창 가리키고 정신병자처럼 맨날 완전 경쟁 시장만 가리키고 완전 경쟁 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 같은. 한 방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피토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 이런 나라,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산업이다? 저부가치 산업이죠. 이거 고부가치 산업이죠. 고부가치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선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들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사회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일로 가요. 일로 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 해주면 돼요? 부자들 뭐 해주면 되겠어요? 감세시켜주면 되죠?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뭐 내려주면 되겠어요? 법인세 뭐 해주면 돼요? 낮춰주면 되죠? 한마디로 해서 다 뭐에다 맡기면 돼요? 시장에 맡기면 되죠? 그래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신자유주의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일로 금방 가죠. 그럼 여러분 고부가치 산업이 발전을 못해요. 내수가 없어서. 그럼 결국 얘네도 망해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국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영화 못 보는 겁니다. 물론 중국말이 안 들려서 못 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영화 같은 사치제가 이렇게 방향에 가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목을 갖다가 행복한 미국인, 어중간한 한국인, 불쌍한 중국인 이게 여러분 정답인데 그럼 이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중국이 뭐가 문제인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막 미국을 곧 우리가 커다란 착각입니다. 미국을 곧 역전할 여러분 일본은요 미국 GDP 70%까지 쫓아갔었어요. 그러다 한 번 끝장났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미국 GDP에 반도 못 쫓아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중국 시간당 임금이요 얘네 0.8달러예요. 중국 아직도. 시간당 임금이 1달러가 안 됩니다. 오케이? 예. 네. 나도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전 더 드리고 있어요.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이 시간당 임금이 평균이 9.99달러. 만 원쯤 버는 거죠.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우리가 지금 4,500 얼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아직도 우리도 멀었다는 거 금방 보여지죠? 독일이 역시 시간당 임금이 30.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시간당 한 3만 몇천 원쯤 버는 거죠? 일본도 한 2만 얼마쯤 벌고. 근데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냥 다 자동 판매기 설치하는 거죠. 전기 많이 잡아보니까 요새 난리 난 거고. 미국도 시간당 임금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죠. 택시 타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우리 장하준 책에도 나오지만 운전은 어느 나라 사람이 운전 제일 잘해요? 운전의 마법사죠. 불법 유해 6톤의 마법사들. 이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저도 웬만큼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가면은 무서워 죽겠잖아요. 놀라운 운전의 마법사들이죠. 이야 중국보다 운전 잘하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정말 마법사들이 아니라 거긴 다 해리포터들이 다 운전해요. 거기는 놀라운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리포터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요 장난 아니에요. 오야 뭐 주부도 막 택시기사 저리 가라 완전. 제일 운전 못하는 나라 어디겠어요? 여기 진짜 운전 못하죠. 여기 미취학 아동도 운전할 수 있어요. 밟았다가 저기 600m 지점에 사람이 나타나면 쓰면 되잖아요. 지나가면 욱 하고 이거 얼마나 그럼 쓰고 오면 서로 안 가잖아요. 서로 양보해주고 그죠? 얼마나 운전 못해요. 근데 똑같이 운전이야 정말 운전 못하고 운전 정말 잘하는데 누가 돈 더 많이 받습니까?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죠. 네. 국가별 시간당 임금이 아직 여기에 머무르고. 자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근로시간은 뭐 그러나 근로시간만큼이야 우리가 중국한테 뒤질 수 없죠.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최고의 자랑 근로시간 이것만큼 아직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오케이? 우리나라 언론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근로시간 많고 그러면 파업하는 이유 아무도 안 물어요. 파업하는 이유는 아무도 몰라. 유성기업 왜 파업하는지 몰라. 인터뷰만 하죠. 파업하면 손실이 어떻게 되나요? 파업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지나요? 한국의 자동차 사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저 유성기업 파업하나서 나라 망한대. 그럴 나라면 망해야죠. 진작에. 오케이? 네. 세계 10번째 규모의 경제 대국이 유성기업이 파업하면 망한대.
자, 가보겠습니다. 기부터.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홍보했는데. 그 다음, GDP 대 근로소득 비율인데, 여러분,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개선되지 않는 한 갈 수가 없어요. GDP에서 임금소득이 얼마나 차지합니다. 그 말 이해가시겠죠? 네. 미국은 58%가 GDP에서 임금소득입니다. 미국의 힘입니다, 이게. 미국의 힘, 근로소득이 전체 GDP에서 5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뭐 사업소득, 오케이? 소득은 기본적으로 몸으로 나눠져요. 설명 말씀드려야죠. 뭐냐면, 아시는 만큼 느끼시고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뉴스위크 계속 만들어드린 이유는 이것 보고 빨리 밑에 위아래 유료 구매 가시라고 비술사 특강도 보시고, 오케이? 유료 구매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문학을 발전시킵니다. 제가 목이 다쳤네요. 지금 소리쳐갖고 제가 목이 되게 약하거든요. 소리치면 안 되는데. 근데 뭐냐면은 소득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요. 근로소득 플러스 그 다음에 무슨 소득 있겠습니까? 근로소득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라는 게 있고 금융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나눈 거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득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야죠.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으로 나눠야죠. 이게 정석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따라보기로 하죠. 이전 소득은 뭐냐? 이전 소득은 받으시면서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받으시나 봐, 진짜로. 생활보호 대상자분들 받는 거. 네, 그거 이전 소득입니다. 그렇죠? 대가 없이 지불되는 돈이 이전이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배 울리죠? 띵동. 그죠? 소라야! 그러면, 아저씨 오셨어요. 동사무소 아저씨가, 그죠? 왼손엔 연탄, 오른손엔, 고등어. 자, 어쨌든 이전소득 이게 뭐가 나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진 권리인데 금융소득이란 건 이제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라든가 이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은 이제 조금 다른 건데 이제 이게 애매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사업소득에서는 이제 경영자들이 받는 것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거두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어쨌든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임금소득자 소득을 말해요. 이 근로자라는 거, 임금소득자 소득을 말하는 거고,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소득이 기본적으로 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죠. 이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58%라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회라는 거죠. 오케이? 한국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좀 아래죠, 우리가. 우리는 떨어져 있어요. 오케이? 우리도 이거하고 이렇게 나누면 이게 조금 더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국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게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죠. 이건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소득이 가까워요? 불로소득이 가깝죠. 그럼 이거는 누가 주로 거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으면 얘가 거두는 소득이죠.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과 동의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 정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발전까지는 중국이 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 요소를 총투입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발전을 하는 방법은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방법이 있고 생산력 향상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생산 요소 투입으로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산성 향상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내수 기반이 있는 중산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표로에 의하면 전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은 불행한 중국인으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오늘 되게 재밌으셨죠? 그래서 배블렌 효과까지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 한번 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치품이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선 오히려 더 비싼가? 그게 알고 보니까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최진기의 뉴스위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